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안나입니다. 3월 9일 K리그 수원 FC와 전북 현대모터스 경기 무승부로 적중하였습니다. 3월 9일 K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 FC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리로 적중하였습니다. 오늘도 모든 경기 적중하도록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첫 출발이 패배가 아니고 무승부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팀의 주축 선수들의 활약과 중원 장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경기력을 보면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선수들이 금방 적응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2연승을 기록했기에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전 경기를 분석해봐도 대전 하나시티즌이 더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경기 대전 하나시티즌 역배승을 노려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K리그 서울 이랜드 FC와 수원 삼성블루윙즈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개막전부터 가장 유력한 승격 후보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재용과 피터, 오스마르 등 새롭게 바뀐 중원이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수원 삼성은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고 나서는 첫 2부 경기였는데 염기훈 감독이 데뷔전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고승범과 한석종 등이 나선 중원에는 김상준과 이종성, 박상혁 등이 나서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원 삼성은 뮬리치의 초반 기세가 대단하지만 아코스티의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에 김주찬과 전진우를 제외하면 상대의 두터운 수비를 이겨낼 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마르와 피터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운영할 서울이랜드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K리그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FC 서울은 큰 화제가 됐던 제시 링가드가 후반 교체로 20여 분을 뛰었지만 패배하였습니다. 그래도 기성용과 조영욱 등 팀을 지탱하는 선수들이 건강한 몸 상태로 시즌 출발을 했고 임상협이 교체로 나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구사와 제르소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경기 내내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이명주와 은포쿠의 중원도 위력적인 시너지를 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연패를 피하고 시즌 첫 승점을 다내기 위해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FC 서울이 홈개막전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로 링가드와 조영욱, 일류첸코의 쓰리톱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지환과 이명주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와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김동민과 오반석이 수비 라인을 지휘할 인천 유나이티드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EPL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 호스퍼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 틸레만스, 램지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자니올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베르너, 쿨루세프스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호이비에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소화한 이후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체력적으로 방전된 아스톤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주전급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토트넘 호스퍼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EPL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확실히 부상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보슬라이와 모하메드 살라가 복귀하면서 공격 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네즈는 살라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어야 합니다. 맨시티는 아스날 같은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홀란드와 알바레즈, 필 포든 등이 기회를 잘 해결하고 있고 디아스와 존 스톤스가 버티는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에 리버풀은 최근 어린 자원을 활용해 큰 재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그릴리시 외에는 심각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의 젊은 선수들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리버풀의 우세로 예측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AC 밀란과 엠폴리 경기입니다. AC 밀란은 주중에 유로파 16강 일정을 치렀는데 홈 일정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 없이 이번 경기에 임합니다. 볼로냐가 맹추격 중인 상황이기에 베스트 11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폴리는 살레르니타나와 사수올로 등을 연달아 제압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강등권 팀들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마린과 말레 등 중앙 조합이 수비 위주로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마린이 수비 라인을 지켜낸 엠폴리가 쉽게 공간을 주진 않겠지만 풀리시치와 추크웨제가 측면을 돌파로 공략해 지루와 요비치에게 기회를 제공할 밀란이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유벤투스과 아탈란타 BC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부상과 징계로 빠진 선수가 상당한 가운데 스쿼드 구성도 빡빡합니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 등 투톱외에도 일디즈와 밀리크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고 일링 주니어가 적극적인 돌파로 측면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루크먼과 샤를데 케텔라에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침투는 위협적이지만 후프마이너스와 데룬 등 그들을 대표하는 중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1승 3무로 유벤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나 현재 양 팀은 만나면 정말 많은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과 셀타 비고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와 최근 3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2위권에게 추격당했습니다. 비록 발렌시아 원정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벨링엄이 퇴장당하며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디아즈의 스리톱이 가동될 수 있고 모드리치와 크로스의 중원도 탄탄합니다. 셀타 비고는 알메리아를 제압하면서 우승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펼친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수비 위주로 버티는 축구로 승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는 등 주춤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홈 이점 등 호재 등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